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 부동산 TV 호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실감합니다. 여러분 새해 마무리 잘 하시고 마지막 남은 12월도 성황리에 마무리해서 좋은 결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펜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펜션도 전번 방송과 같이 전원주택과 많이 닮은 점이 있죠. 투자 패턴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을 사서 펜션을 직접 짓는 경우가 될 테고요. 두 번째는 기존 펜션을 매매하는 경우, 세 번째는 펜션 부지 또는 펜션을 분양받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땅을 사서 펜션을 짓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제가 늘 부동산 다반사 코너를 통해서 방송을 할 때 건축이 수반되는 투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설계를 그려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설계를 그려봐야만이 건물의 배치와 또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펜션이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이 용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도로와의 관계 또는 주차 관계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입 도로가 아주 비좁고 또 진출입이 어려우면 한 번은 다녀갈 수 있지만 반복해서 이용하는 고객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존 펜션을 매매하는 경우인데요. 이미 펜션이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주변 인프라 또는 주변 여건, 환경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침수 지역인지 또는 조망이 좋은지, 이용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에 있는 펜션인지 다양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펜션 부지 또는 펜션을 분양받는 경우인데요. 분양받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편하게 펜션을 할 수가 있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검토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외로 운전을 하고 지나다 보면 프랜카드에 펜션 부지 분양 또는 펜션 분양 이렇게 프랜카드를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쉽게 그 연락처에 전화를 해서 분양을 받다가 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좋은 지역에 분양을 받아서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지인분이 펜션을 사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도시 생활을 계속 하다가 팍팍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서 본인들이 여행차 바닷가를 갔다가 이 펜션을 보고 반해서 그만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3년 정도 팍팍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3년 정도만 운영하고 다시 컴백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펜션을 운영해 보니까 이제 정원 같은 바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펜션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이 바다가 이제 실물날 정도로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객실이 또 소규모다 보니까 성수기를 제외한 비성수기에는 운영률이 낮고 돈벌이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서서히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죠. 수익률은 나지 않죠. 결국은 한 10년 정도 생고생하다가 백기를 들은 사례 있는데요. 펜션을 투자할 때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이런 누를 범하기는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펜션 투자에 있어서 사업 계획이라고 할까요? 컨셉, 컨셉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컨셉을 짜느냐에 따라서 방향과 모든 부분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항목들, 이슈들이 있겠지만은 포지션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부분만 강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또는 운영면 또는 홍보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치와 규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치는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이 펜션의 위치는 어느 정도 범위가 넓다고도 할 수가 있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내 관점이 아닌 이용자의 관점에서 편리하고 좋은 시설과 또는 저렴한 가격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관점만 강조를 하다 보면 이용객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또 객실료도 너무 비싸면 결국 이용객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자, 바닷가, 본인이 처음에 펜션을 할 때 바닷가에 입점할 것인지 또는 관광지 주변에 입점할 것인지 또는 휴양지, 전국의 명소 주변에 휴양지에 입점할 것인지 레저타운 주변에 입점할 것인지 워터파크 또는 놀이시설, 스키장 주변 이런 레저 관련된 부분 주변에 입점할 것인지 위치가 참 중요하죠. 두 번째는 규모면이 되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숙박실의 객실 수를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 소규모로 중규모로 대형화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많은 변화가 있겠죠. 다음 부대 시설인데요. 과거에 펜션은 그냥 오로지 잠만 자는 이런 펜션이 많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펜션이 많이 갖춰져 있는 펜션 단지 주변을 가보시면 여름철 특히 여름철 펜션에 라이트가 켜져 있어서 야간에도 풋볼 게임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또 족구도 하고 이렇게 아주 부대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대형 펜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는 펜션들은 시장에서 외면당하겠죠. 그래서 규모면 얼마만큼의 규모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운영면도 있고요, 또 홍보면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터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 몇 가지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방송을 해드리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펜션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 12월 한 달에 나가는 방송은 2020년도 부동산 이슈 또는 결산이라고 할까요? 한번 살펴보고요. 2021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도 터치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2020년도는 정말로 전무후무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부동산 가격 변화 또는 세금 폭탄 아주 시장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총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해에 걸쳐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희망 부동산 TV 호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 부동산 TV에서 제공하는 정보 어떠셨습니까? 부동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